군 당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지금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그러죠. 네. 국군 강릉병원으로 잠시 후에 이송합니다. 네, 민간 병원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군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정치부 신현준 기자 그리고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전문가입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신현준 기자, 우선 그 국군 강릉병원, 지금은 강릉 아산병원에 있나요? 네. 예. 예, 당초 임 병장이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상태가 위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군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이 시설이나 장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장 가깝고 시설이 좋은 강릉 아산병원으로 지금 화면에 예, 지금 나왔군요. 예, 지금 화면, 예. 이송을 하고 있는 임 병장의 모습이죠? 예, 네. 상태 같습니다. 예, 임 병장이 바로 지금 예, 수술 병원에서 후에 나왔고. 회복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죠. 뭐 말도 약간은 좀 하고. 이렇게 몸을 좀 세운 그런 자세로 지금 나왔죠. 네. 얼굴도 살짝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앰뷸런스 문이 닫혔고 네. 이제 출발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시 17분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이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가면 한 15분이면 가는데 예. 앰뷸런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전 10시에 이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예,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 의사의 말이 뭐 가래가 좀 차가지고 네, 폐에 그 가래가 당시 차서. 움직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지금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폐에 가래가 차서 이렇게 약간 상체를 올린 그런 상태에서 이송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앰뷸런스에는 아마 의료진하고 간호사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타가지고 임병장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네. 이송을 할 겁니다. 임 병장이 여기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았습니까? 그 왼쪽 어깨 쪽에 이제 총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총알 제거 뭐 그런 수술과 함께 뭐 예.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왼쪽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 절제 수술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아직은 상당히 환자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수술한 지가 이제 뭐 예. 며칠 되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어제 임 병장하고 이제 첫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임병장의 상태가 현재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군수사관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임병장이 지금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극도로 이제 긴장된 상태고 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조사에는 대답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저희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취재진이 했다고 지금 임 병장 차량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화면을 네,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화면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뒤에 승합차에는 이제 뭐 헌병대라든지 호송 대원들이 좀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임 병장이 강릉 국군병원으로 가는데 차로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지금 거리가 저 앰뷸런스가 달리고 있는 도로가 7번 국도입니다. 네. 그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국도인데요.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강릉 그 아산병원이 있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를 출발해서 네. 민오리, 동덕리 등을 거쳐가지고 그 주문진항 옆에 있는 국군 강릉병원으로 지금 옮기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일단 어제 첫 대면 조사에는 임 병장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태는 뭐 당혹스러운 상태일 네.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생각나지 않는 수도 있지만 예. 부분적으로 생각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예, 그렇죠. 한편으로 좀 많이 좀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후회도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네. 오늘이 지금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시계바늘을 진짜 그야말로 뭐 지난주 목요일로 돌려보고 싶은 그런 뭐 후회감 같은 것들도 드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이고 사실 뭐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겠고요. 네.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도에서는 사실 좀 안정이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 상태가 되겠죠. 예, 임 병장이 남긴 메모를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죠. 임병장의 이 메모에 보면은 뭐 무심코 던진 돌에 뭐 개구리가 죽는다. 네. 뭐 전문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가 네.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지나가는 벌레를 밟으면 얼마나 아플까. 네.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지 않고 저런 표현들은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구체적인 걸 쓸 수 있는 어떤 정신 상태는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제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신의 있는 감정을 추상적인 상태로 표현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 순서도 사실은 좀 정확한 건 아닐 그렇죠. 겁니다. 국방부가 위아래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한 상태가 건 되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상태를 뭐 한마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아직 지금 뭐 묵묵부답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총을 쏘기 직전에 남긴 이제 메모를 갖고서 저희가 이제 네. 뭐 범행 동기라든지 추정을, 예. 심리 상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메모지는 지금 공개하지 않았죠?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네. 꺼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심코 던진 돌에 네.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 또 벌레를 밟으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걸로 밀어서는 부대 내에서 뭐 집단 따돌림이나 아니면 계급 무시 현상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예,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 화면이 지금 조금 전 화면입니다. 네. 예. 머리에 파란 그 수술 모자 같은 것을 쓰고요.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링거액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액인지 링거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도 이제 왼쪽 폐 절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동안에 집중 치료를 받은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회복 치료를 받고 식사도 뭐 잘하고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송에 문제가 없다는 주치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에 네. 따라서 이제 이송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릉 국군병원을 가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면서 네, 네. 예, 좀 일단 구체적인, 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자들도 같이 있고 또 예. 취재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사를 실제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국군 강릉병원이 거기가 병석이 한 240석 되는 이제 중형 병원인데 네네. 글로 가는 이유가 일단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좀 조용한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나 둘씩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지금 추정되고 근데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는 이 임병장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그 장병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한 병원에 있는 또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네. 다른 부상자들도 병원을 옮겼다고요? 네, 지금 부상자들이 모두 9명이죠. 네. 그 이미 다른 7명은 그 국군 수도병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진 상태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그 5인 사격으로 머리를 다친 진모 병장하고 수류탄 파편상을 입은 신모 이병이 오늘 10시에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또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쯤은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 국군 수도병원에는 또 그 총기 난사로 희생된 장병들이 안치돼 있는 곳인데요. 예. 또 합동 분향소가 거기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임병장이 국군 강릉병원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거의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도착해서 임병장을 실은 앰뷸런스는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바깥에서 입구부터는 이제 지금, 취재진들이 예. 지금 모여서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출입이 차단돼 가지고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당에 분당에 있는 수도병원으로 이제 모두 다 이제 네. 모였죠. 네. 부상자는. 그리고 임병장은 이제 강릉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임병장도 이렇게 수도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아, 네. 예. 또 이송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좀 3시간 정도 움직이기에는 건강 상태가 아직은 안 좀- 좋을 수가 있어서 지금 오전에도 사실은 10시에 이송을 하려다가 3시간 정도를 늦춘 거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이송하기에는 아직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는 뭐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중환자실을 나와서 지금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뭐 일단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네.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차가운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감정을 감추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보통 트리거 상태라고 하죠. 방아쇠는 언제든 당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에 촉구했던 것이 어떤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네. 그것을 찾는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뭐 수양록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진술을 이제 쉽게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부분에 대한 정황적인 것부터 또 진술과 맞춰갖고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예. 예. 언젠가는 입을 열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을 열 겁니다. 이제 근데 초기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도와줘야지 이제 입을 열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저렇게 되겠죠. 왜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예. 예. 관심병사로 이제 임병장이 관심병사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른 뭐 임병장도 뭐 상당수 있다고 하죠, 부대 안에. 네. 전군 장병을 대상으로 지난해 2번 실시한 검사에서 무려 5만 명이 위험군, 관심군으로 이제 분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가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말은 이렇게 조사 자체를 이제 자기 보고시로 하기 때문에 그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보고를 해라 네.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5만은 사실은 조금 이제 허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의 군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번 이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네. 5명이 현장에서 이제 사망하고 네. 현장에서 7명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수색 과정에서 또 2명이 두 명이 부상을 추가로 이제 입었죠. 다쳐서 모두 이제 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희생 장병들의 이제 뭐 가족들도 뭐 보통 이제 충격이 아니었을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장례가 중단이 됐다면서요? 예, 그 발단은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 김 장관이 국회 내에서 답변이 군 내에 집단 따돌림이 존재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희생자 유족들이 이 자기들이 자칫하면 가해자처럼 이렇게 오인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장례를 절차를 중단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이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희생된 장병들한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그래서 그 총탄을 난사한 그 임모병장이 작성한 메모지도 국방부가 유가족 핑계를 대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 차라리 그 쪽지를 공개하라, 메모를 공개하라 이런 주장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3시에 어떤 그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방부 측에서는 그 장관의 발언 취지에 좀 오해가 있었다. 네. 그래서 향후 유가족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희생 장병들에 대해서는 그 순직 심사도 예정대로 이제 진행하고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한계급 추석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 그 김관진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그런 네티즌들의 의견들도 또 일부가 있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2005년도 연천 김일병 사건을 상고해 보면은 네. 사실 온갖 소설이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한 어떤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차라리 그 유가족들이 공개하라고 할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상태에서 수사적인 차원에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과 아니면 유가족의 유감을 표시하는 그것을 좀 분리해서 좀 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이제 비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침에 김민석 대변인 얘기로는 22사단 그 총기 난사의 원인이 집단 따돌림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집단 따돌림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다.
원점에서 어떤 것도 특정하고 전제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성이 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이 임병장이 네. 또 수류탄을 던진 뒤에 그 확인 사살을 네, 했다 확인 그런 예, 예. 보도도 나오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의 얘기인데요. 그 숨진 A모 일병의 경우에는 그 몸에 수류탄 파편상과 함께 총상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A 일병은 그 수류탄 파편을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총탄을 맞고 사망했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네. 그리고 총상도 예. 어느 부분에 입었는지가 상당히 그 확인 사살 부분에 있어서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임병장이 수류탄을 투척한 후에 총을 40여 발을 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확인 사살인지 아니면은 그냥 난사를 한 것인지는 좀 밝혀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예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GOP 소초장이 2개월 전에 보직 해임됐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 사고가 난 그 소초에 예. 그 소초장이 지난 4월 중순에 보직이 해임됐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그 감시 장비를 분실하고 또 소초 시설물 훼손을 했는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답니다. 또 이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꾸며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려던 정황도 드러나서 2개월 전에 이제 다른 부대장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옆에 부대에 있는 부중대장이 그 소초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임병장이 총기 난사하고 이제 무장 탈영을 해서 네. 저 일요일 이제 월요일 오후 2시 55분에 이제 생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 검거 작전에 또 다른 관심사병을 이제 투입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빈총을 줬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군의 좀 허술한 그 대응 아닙니까? 이건 괜찮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대 차단이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차단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대 병력으로 이제 먼저 잡으려고 하겠죠. 네. 이제 위에 보고하기 전에. 근데 그래서 이제 2시간이라는 게 협의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작전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부대 인원을 못 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당연히 그건 그 빈총을 주면 안 되고 예. 안 되고 정확한 인원으로 정확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질질 끌려갖고 이제 시간이 계속 늘어진 상태. 관심병사를 그 수색 작업에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떤 문제가 많죠. 사실은 아예 그런 인원을 좀 빼든가 아니면 다른 A급 관심병사가 투입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 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게 될 경우는 제2의 사고가 생길 수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사고 당시 정황이 또 추가로 드러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임병장이 저 사건을 저지른 당시의 정황이 좀 추가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초 이제 알려진 대로 21일 날 오후 8시 15분쯤 GOP 내 후방 보급로 삼거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동료들과 같이 들어오던 중이랍니다. 네. 동료가 8명이었는데 그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잠시 뭐 초소에 뭐 두고 온 것이 있다. 아. 그래가지고 동료들과 이제 거리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네. 본인은 다시 초소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거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수류탄을 투척한 겁니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면 본인도 다칠 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거리를 벌고 나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그리고 이후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네. 또 초소 안에서 또 2명을 들어가서 사살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또 사살하고 나온 뒤에도 또 이제 다시 총을 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당시 그 군 조사관이 한 얘기를 유족들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 조사관도 역시 추정으로 한 말이고 그 확인된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신 기자, 네. 당일날 토요일 밤 8시 15분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이제 뭐 첫 보도를 하기 시작은 한 밤 10, 11시쯤 10시 반부터 10시 반 정도 된것 일보가 같아요. 나갔죠. 한 2시간 정도 이제 지나서야 이제 언론에서는 알게 된 건데 네. 군 내부에서는 뭐 바로 이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초 보고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걸로 보도됐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예, 최초 보고는 사망자가 없고 예. 부상자만 5명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고에서 뭐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추가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 그 국방부의 보고가 왜 처음에는 사망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지 혹시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그 군 부대가 사고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사고 뒤처리 과정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예,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1시간 뒤에 뭐 그 적절한 조치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1시간 뒤에야 이제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요. 또 2시간 두 뒤에. 시간 2시간 뒤에. 뒤요. 또 가짜 환자를 내세워가지고 또 그렇죠. 취재진들을 예. 따돌리기도 했고요. 예. 그 사고 자체보다도 오히려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이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이 좀 불신을 많이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사고의 원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부대가 과연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또 이런 군부대의 보고 과정에서 어떤 미심적인 의심이나 왜 그렇게 처음에 사망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낱낱이 밝혀져야 이게 된다고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제 각 부문에서 그런 예.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이제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네네. 말이죠. 보고가 이제 그렇게 됐다면 네. 그럼 보고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대처도 대응도, 예. 예. 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좀 잘 들여다 보겠죠?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군인도 예. 다시 개혁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철저한 조사, 철저한 의문이 다 해소되도록 철저하게 이제 다 네. 파헤쳐서 배상훈 교수님, 지금 그 사고가 난 이제 소초의 이제 그 병사들은 이제 모두 이제 그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새로운 병력으로 이제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병사들, 뭐 거기 뭐 간부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 외상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뭐 연천 김일병 사건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예. 말하자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잠을 깨고 막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심각할 경우는 정신질환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 모든 관련자들한테 적절한 치료가 정신치료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2, 제3의 임병장이 나오지 않으려면 군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요. 징병 단계에서 이제 적절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적절하게 찾아내는 것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 배치 상태에서 좀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요소에 넣는 두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심리평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상당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충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전군에게는 뭐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아니면 인력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좀 이런 걸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색팀들도 좀 치료가 좀 필요한 겁니까? 수색에 나섰던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네. 임병장을 수색했던 수색팀 35명에 대해서도 건강 치료를 이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병장 수색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이 아무래도 그 극도의 그 긴장 상태에서 그 자기 동료와 이렇게 네네. 잘못하면 총을 겨누고 또 자기 동료를 이렇게 사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과 의사와 군의관 등으로 구성을 해서 정신건강팀을 구성해서 선별된 장병 35명에 대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 임병장을 추적할 당시에 방탄조끼 논란도 있었잖아요. 일선에 있는 장병들에게 전혀 방탄조끼를 제공하지 않은 채 투입이 되는 바람에 네. 거기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나왔고 김관진 장관도 역시 또 국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이번 GOP 그 부대 병들에게 네. 방탄조끼가 이렇게 전부 지급됐다면 5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탄조끼가 어느 정도 총탄이라든가 네. 수류탄 파편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군부대 그 사병들 가운데 그 DMZ 안에서 근무하는 그 사병들은 방탄조끼가 대체로 지급이 되는데 네. GOP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 문제로 방탄조끼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한 개 사단이 약 10,000명 정도인데 방탄복이 한 1,000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DMZ에서 매복 작전하는 수색대 아니면 GP 근무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방탄조끼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방 예산이 뭐 엄청난데 그 많은 예산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처음에 저 사망자, 부상자 명단을 좀 공개하지 않아서 상당히 또 혼선이 있었던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꼭 짚어주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그 국방부나 군에서는 이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당시 네. 사건 나고 직후 저희가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이제 유가족들에게 먼저 부상이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내에서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 YTN으로 상당히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고성 22사단에 근무하는 장병이 10,000명입니다. 네. 그럼 부모님들이 2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 2만 명 부모님들은 사망자나 부상자 외에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 자식이 사망했을까, 부상을 당했을까 그렇죠.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네. 근데 군부대라는 게 특성상 바깥에서 그 안으로 전화를 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새벽이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근처 병원들을 막 이렇게 수소문해서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고 막 그렇게 했다고 네. YTN 저희 제보 전화를 이제 하소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희생자나 부상자의 명단을 밝히는 게 이게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머지 장병들의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을 좀 공개하는 게 성이나 그런 계급 정도만이라도 공개하는 게 어떨지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배상훈 교수님, 이 관심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이제 저 관심 간부라고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병사가 됐든 간부가 됐든 어떤 조직마다 이런 이 왕따를 만드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심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글쎄요, 이제 자기 어떤 업무가 너무 힘든 부분이죠. 네. 자기 힘든 부분을 누구한테 배출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군대 조직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폐쇄적인 조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누가 업무를 로드를 해주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좀 비난하고 싶고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왕따라든가 더 많은 따돌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죠. 더 많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 조직이에요. 오히려 관심 병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라는 지적에 더 큰 대해서 어떻게 부분이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예 자기 상태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아예 보고도 안 하는 상태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외부적인 전문가도 좀 많이 좀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 정치부의 신현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